안녕하세요. 누구나 수학을 쉽게 배워서 원하는 대학을 골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와니쌤입니다. 오늘은 수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첫 번째 시간으로 수의 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학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수와 식과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식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에는 다항식, 등식, 지수, 분수식, 무리식, 부등식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항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항식에는 다항함수, 인수분해, 곱셈 공식이 있고, 다항함수에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이상을 고차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등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등식은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방정식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연립방정식, 부정방정식, 2차 곡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차 곡선 안에는 원의 방정식, 또 포물선, 타원, 쌍곡선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지수함수와 로그가 있고, 로그에는 로그함수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분수식을 살펴보면 분수식은 유리함수가 존재할 수 있고, 무리식에는 무리함수, 부등식에는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연립방 부등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식에는 다양한 식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중요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를 잠깐 살펴보면, 기호에는 기본적으로 도형이 있죠. 도형에는 평면 도형과 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입체 도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면 도형에는 원과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체 도형에는 기둥과 뿔, 그 다음에 다면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더 많은 기호들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특별한 기호들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수의 체계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 수학 범위 내에서의 수의 체계는 가장 상위 개념이 복소수가 될 수 있고, 우리 복소수는 크게 실수와 허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라는 것은 크게 요리수와 무리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리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리수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은 요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요리수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수를 살펴보면 양의 정수, 그다음 0이 있을 수 있고요. 0이 있고 음의 정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의 정수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양의 정수는 1, 다음에 소수, 다음은 합성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수와 1과 합성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수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소수는 어떤 수죠? 약수가 2개인 수, 1은 약수가 1개인 수,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선생님이 수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리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리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는 한마디로 기약분수꼴, 기약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 즉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수는 분모가 1인 형태의 분수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는, 즉 양의 정수는 분모가 1분의 2, 1분의 3 이런 수들을 말하고, 0도
1분의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의 정수도 1분의 마이너스 2, 1분의 마이너스 3 이런 수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수가 아닌 요리수는 뭐냐면 기하분수꼴,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2분의 1, 3분의 1 이처럼 분모가 1이 아닌 분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수가 아닌 요리수 같은 경우는 소수로 나타냈을 때는 0.5 또는 0.3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형태, 즉 순환소수와 그 다음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리수를 정리해 보면 유리수는 기하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분모가 1인 분수 형태인 분수인 정수와 분모가 1이 아닌 분수인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눌 수 있다. 분모가 1인 분수인 정수는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로 나눌 수가 있다. 양의 정수인 자연수는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소수, 1, 합성수로 또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만 분수꼴로 나타날 수 없는 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무리수를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무리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뭐 파이라든지 루트 2라든지 자, 이처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은 이 수들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 비순환 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순환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이 같은 경우에는 3.141592 이렇게 해서 불규칙적으로 끝없이 가는 수이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이죠. 루트 2도 마찬가지로 뭐 1.414 얼마 이렇게 쭉 비규칙적으로 나아가는 끝없이 나아가는 비순환 소수이기 때문에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수들은 이제 분수로 나타낼 수 없지만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실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실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직선을 가득 메울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실수라고 볼 수 있고 실수는 가운데를 우리가 0 또는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 있죠. 기준이 되는데 오른쪽을 우리는 양수라고 볼 수 있고 왼쪽을 음수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0과 양수와 음수 가운데 모든 실수가 존재하는데 이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있어야지만이 여기를 가득 메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루트 2를 예를 들어 보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실수 그 수가 바로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는 굉장히 무한히 많은 수이기도 하고 또 이것들이 아주 번갈아 가면서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수의 성질은 이 점 하나당 수 하나에 대응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오른쪽에 있다면 누군가는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1번에 해당하는 수와 2번에 해당하는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첫째, 대소관계가 존재한다. 대소관계가 존재하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작으니까. 자, 두 번째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실수를 제곱하면은 항상 0보다 각각은 크다는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고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이기 때문에 0을 제곱했을 때 가장 작은 0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수는 가장 항상 제곱하면 0보다 작거나 크다는 것이 나중에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실수는 정리를 하면은 대소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작거나 크다는 것이 가장 실수가 갖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실수를 포함하는 복소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는 방금 설명한 실수와 허수로 나뉘는데, 허수는 또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복소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동시에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복소수를 통상적으로 나타낼 때 a 플러스 bi라고 나타내고, 여기서 a, b는 실수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b가 0이 되게 되면 이 복소수는 실수가 되는 것이고, b가 0이 아니면 허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가 0이 아니면은 허수, b가 0이면 실수가 되겠죠. 이렇게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동시에 나타내는 수로서 a 플러스 bi 형태로 나타내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허수는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같거나 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한 숫자에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실수로 설명이 되지 않는 수가 있어야지만이 이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의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수학자들은 정의할 수밖에 없었고, 자, 이렇게 증명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의 루트를 씌운 형태. 자, 요 형태를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 플러스 마이너스 i로 나타내기로 했다. 그래서 i라는 것은 이제 이미지너리 넘버, 가상의 수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으로 나타나는 수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허수 단위라고 부르게 되고,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즉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i의 제곱도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요 i라는 이 미지수를 통해서 허수라는 것을 나타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만약에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도 이제 요 i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자, 그럼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와 루트 마이너스 1이 곱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루트 2i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 요 i를 통해서 루트 안의 음수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모든 수의 체계의 확장성은 이 방정식의 해를 국한하기 위한 수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고, 고등 범위 내에서는 이 복소수를 통해서 허수를 나타내고, 허수와 실수를 통해서 실근과 허근으로 통해서 방정식을 풀어내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수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허수에는 이제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나눌 수가 있고, 순허수라는 것은 뭐 이를테면은 이렇게 a 플러스 bi 중에 i만 있는 경우죠. 뭐 2i 또는 뭐 마이너스 3i 이렇게 나타내는 걸 순허수라고 볼 수 있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실수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1 플러스 2i 또는 1 마이너스 2i 뭐 이렇게 나타내는 수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되어 있고, 또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되어 있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의 체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식을 통해서 수학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식에 여러 가지 뭐 유리식, 분수식, 뭐 지수방정식 그런 이제 명칭을 사용할 때 이 수의 체계를 통해서 그 수의 체계를 통해서 문자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 수의 체계를 정리하고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큰 그림을 통해서 수의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각각의 이제 수의 체계에서 연산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유리수의 연산을 배웠고,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의 연산을 배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허수에 관한 연산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연산을 살펴보고 오늘은 수의 체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정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정수의 연산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숫자 앞에 있는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라는 숫자 앞에 붙어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기호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나누기가 존재하겠죠. 자, 이 경우를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숫자 앞에 있는 이 플러스와 그 다음에 사칙 연산의 이 플러스는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수의 연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에서 원점을 기점으로 자 플러스 2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라.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하고 마이너스 2는 반대로 왼쪽으로 두 칸 가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연산을 우리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2라는 숫자가 있고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플러스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색깔펜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사칙 연산의 플러스와 그 다음에 이 숫자 앞에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의 플러스는 어떤 의미냐면은 가던 방향 그대로 가라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 요 마이너스는 반대로 가시오. 반대 방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 연산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 연산은 자, 오른쪽으로 두 칸 가세요. 오른쪽으로 두 칸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죠. 그러면 플러스는 가던 방향 그대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가던 방향 그대로니까 마이너스의 방향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 오른쪽으로 두 칸 가고 다시 왼쪽으로 두 칸 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두 칸 가니까 이 최종적인 결론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자, 같은 문제를 다른 문제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 2 마이너스 1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오른쪽으로 두 칸 가세요. 반대 방향으로 가세요. 어디에? 왼쪽. 자, 왼쪽의 반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다시 두 칸 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오른쪽으로 두 칸 가시고 왼쪽의 반대인 오른쪽으로 또 가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 칸 가고 또 오른쪽으로 두 칸을 더 가라는 얘기니까 얘는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수의 연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숫자 앞에 있는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가라는 뜻이 되고
사칙 연산의 플러스는 가던 방향 그대로 가라. 또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수의 연산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기본이지만 잘 모르고 지나가는 학생들이 종종 발견되게 되는데 이것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에 다뤄봤던 것입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자기가 잘 알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정수의 연산을 살펴봤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무리수의 연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리수는 뭐 비순환소수로 알 수 있는데 무리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무리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쌤이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수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우리가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유리수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1.4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고 1.41보다는 크고 1.42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또 1.414보다는 크고 1.415보다는 작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소수점을 늘려 나갔을 때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은 우리가 실제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이렇게 비순환 형태의 소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분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유리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유리수라는 것은 원래 유리수의 명칭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하는 가운데서 좀 왜곡됐다는 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리수는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숫자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하죠. 그래서 유리수보다는 유비수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유비수라는 개념은 B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뭐 우리가 보통 A 대 B를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것을 뭐 앞에가 뭐 비교하는 양, 뒤에가 기준양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을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나타내는, 즉 분수를 우리가 B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무리수 같은 경우는 B의 형태로 나타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무비수가 되겠죠. 무비수가 된다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의 형태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이처럼 비순환소수로 가는 이런 형태의 수들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유리수가 아닌데, 아니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이제 루트 2라고 이렇게 나타내죠. 자, 요게 되게 중요한데, 루트 2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닉네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정확한 명칭은 제곱근 2가 되겠습니다. 제곱근 2. 그러니까 제곱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알겠지만은 이 루트 안에는 사실 2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은 이 근호를 제곱하면은 2가 되는 숫자입니다라는 뜻이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양의 무리수가 루트 2의 가장 플레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루트 2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2의 제곱근을 뭐라고 말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즉 루트 근호를 사용해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이 방정식, 유리수로 풀 수 없는 이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의 체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리수의 연산은 뭐 같은 무리수끼리는 더할 수가 있겠죠. 루트 2 더하기 뭐 3루트 2 하면은 이 근호끼리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근호 앞에 있는 즉 유리수끼리 더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나타낼 수 있다. 분배법처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루트끼리는 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근호 안에서 이렇게 숫자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루트 6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무리수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무리수라는 것은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즉 비순환 소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볼 수 있고, 이 무리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루트, 즉 제곱근을 나타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무리수의 연산을 우리가 배워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리수가 이렇게 분수로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루트 1을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뭐 분모의 유리화 이렇게 했던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켤레 형태인 1 마이너스 루트 1을 분모 분자에 곱함으로써 분모를 이런 식으로 유리수 형태로 나타내 줌으로써 이렇게 분모에 유리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하면은 간단한 무리수의 연산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전에 허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허수는 이처럼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통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실수의 덧셈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4 플러스 7i. 자, 그러면은 뭐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연산이 된다. 그래서 2 더하기 4가 실수 부분이 되고, i에 있는 허수 부분이 더해져서 요 10이 허수 부분, 6을 실수 부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연산이 이루어지고, 자, 무엇보다도 이제 허수의 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 곱혀졌을 때 분배 법칙을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실수 부분은 여기 있는 2와 4가 곱해서 8이 들어올 거고, 여기 있는 3, 7에 21, 21i 제곱, 21i 제곱인데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오겠죠. 그 다음 허수 부분은 이렇게 2, 7에 14, 그 다음 3, 4, 12 이렇게 되겠죠. 즉 26이 허수 부분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13이 실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허수의 연산은 요처럼 이렇게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허수 부분에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z 허수 복소수를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하면은 z 바를 우리는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즉 실수가 된다라는 거. 자,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허수의 분모의 실수화에도 적용이 된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실수의 특징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자, 허수의 특징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i의 1승은 당연히 i겠죠. i의 2승은 뭐죠? 마이너스 1이에요. 양변에 마이너스 i를 곱하면 i의 3승은 마이너스 i가 되고, 또 양변에 i를 곱하면 i의 4승은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i의 5승은 다시 i가 되겠습니다. i의 5승은 i가 되고, 또 i의 6승은 또 마이너스 1이 되고, i의 7승은 i의 마이너스 i가 되고, i의 8승은 다시 1이 되는, 이렇게 주기성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i의 n승을 나타냈을 때 요 n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은 1이 되는 거고 i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2면은 마이너스 1, 나머지가 3이면 마이너스 i, 나머지 4가 되면은, 즉 4의 배수가 되면 1이 된다라는 이런 주기성을 갖는다는 게 또 허수가 갖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뭐 이렇게 설명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이렇게 알아봤는데, 전체적인 이런 수의 체계가,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혜 체계가 무엇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수혜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뒤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식과 기호를 나타낼 때 여러분이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자기가 부족한 연산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찾아가서 한 번 더 연습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수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의 관계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면서 기초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